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던 오피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같은 데서 생성 AI가 적용된 화면을 보시고 충격 아니면 환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문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의했다. 파인 튜닝 할 때도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시간입니까? 수일입니까? 수주가 될까요? 그냥 몇 시간? 시도해볼만 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빌려 쓰는 AI가 내 거 아니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빨리 빌려 써서 빨리 접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생성 AI와 관련해서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코파일럿이라는 이 서비스의 발표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이 챗GPT, GPT-4와 관련해서도 가장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자 리드를 맡고 계시는 이건봉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MS에서 이렇게 친히 나와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그 잡스의 아이폰 발표 이후에 최대 충격이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잡스가 아이폰 발표했을 때 이렇게까지 발표하자마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코파일럿은 발표를 하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던 생산성 도구인 오피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같은 데서 생성 AI가 적용된 화면을 보시고 네. 충격 아니면 환호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문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어떤 많은 시간이 들이는 어떤 문서 작업들이 네. 직장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서 작업이 그렇게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거든요. 생성 AI, 챗 GPT와 같은 기능들이 문서 작업을 좀 더 쉽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좀 문서 작업 자체가 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라고 사실 말씀해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성 AI고 사람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문서 작성, 문서 요약, 그 다음에 대화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거는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그 GPT-4 어나운스 발표가 있고 바로 저희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기능이 발표되니까 너무 저희의 그 속도에 대해서 또 놀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게요. 당연히 이틀 전에 GPT-4가 발표가 됐었고 그 발표를 할 때 무슨 파라미터라든가 데이터 세트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걸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로 뭘 만들지가 중요한 거야 라는 쪽으로 이틀 만에 패러다임을 확 전환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GPT-4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챗 GPT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빙이 또 거기에다가 빙 챗을 붙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또 코파일럿이라는 게 또 나왔는데 요 네 개는 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메커니즘적 측면으로 본다라면 이 빙챗에 이 기능이 들어간 거랑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이 들어간 것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GPT-4라는 것은 오픈AI사의 언어 모델이고요. 좀 더 개선된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이라는 걸 지원을 하는 언어 모델인 거고, 근데 빙챗은 어떻게 보면 이 챗 GPT가 사람과의 대화, 사람 말을 알아듣고 요약하고 잘 응답을 주긴 하지만 검색 엔진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검색이라는 서비스는 별도 존재해야 되고 사람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그런 대화형으로 풀어주는 게 사실 그런 챗 GPT의 기능이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코파일럿 기능도 거의 비슷합니다. 챗 GPT가 오피스 문서를 잘 알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래프라는 문서에 대한 내용들을 잘 API화 시키고 잘 검색하고 가져올 수 있는 기능과 GPT-4 기반의 언어 모델 자체가 결합이 돼서 우리 회사 내에 어떤 그런 문서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서들의 내용들을 초고대 언어 모델로 같이 썼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결합이 됐다. 빙챗은 검색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 365의 코파일럿은 오피스 문서에 인터페이싱하는 부분들과 연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T-4라는 모델이 있고 걔는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고 얘를 대화형 서비스로 만든 게 챗 GPT인 거고 여기에다가 검색을 엮어서 서비스를 만든 게 빙챗인 거고 챗 GPT에다가 문서를 해석하고 또 뭔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를 결합해서 만든 게 코파일럿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 줄기가 얘는 GPT에서 4에서 바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챗GPT에서 나가는 건가요? GPT-4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챗 GPT 기능이 사용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서를 생성하고 요약하고 작성하는 그런 기능들은 GPT-4가 일단 기본 베이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PT-4가 기반으로 해서 챗GPT와 빙챗 코파일럿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엑셀 다루는 거 보니까 막 그래프를 해석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또 말로 해야 하면은 지가 알아서 막 그래프를 생성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얘도 멀티모델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멀티모달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프를 인지를 하고 또 그래프를 생성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정도라면 기존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뭐 엑셀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텍스트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네. 관련 있는 이미지, 관련 있는 텍스트, 근데 이거를 같이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커피숍을 차리기 위해서 필요한 파워포인트, 생일 파티를 하는데 필요한 파워포인트, 그러면 이미지 자체도 이런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에 대한 그림을 가져오고 네. 그러면 관련된 문구를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런 멀티모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GPT-4에 대한 어떤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 발표돼서 아시겠지만 GPT-4가 자체가 이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용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생성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도 그런 기능들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네요. 그러니까 GPT-4가 멀티모달이 돼요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바로 보여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멀티모달 하게 되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럼 저걸 가지고 내가 업무에 어디다 써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예를 저희가 보여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능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쓸모 있게 우리가 진짜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알아듣는다고 하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업무의 혁신을 갖고 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달 안에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블로그에는. 그게 진짜 몇 달 안에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몇 개월 안에라고는 현재 상태로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마 조만간 올해 안에는 사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수의 고객분들, 정해진 파트너분들이랑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대부분 공식적인 서비스를 가기 전에는 프리뷰 또는 이제 프라이빗 프리뷰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수의 어떤 고객분들과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빨리 수준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나 실제 고객들이 만나볼 수 있을까가 좀 달라지겠군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게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얼마나 갖고 올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간을 많이 돌려드린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성에 대한 재정이라는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과거에 6시간 걸리던 일들을 1시간으로 줄이는 것과 6시간 걸리던 일을 단 10분 만에 끝내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결국 그 남는 시간에 우리가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 어떻게 고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업무들에 대한 정의를 사실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서 작성이라든지 창조라든지 아이디어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기술이 되더라도 사람의 창조 능력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지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생성 AI 자체가 없던 걸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피스 365 코파일럿 기능들도 결국은 사내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좀 문서가 좀 있어야지 사실은 가능한 거지. 문서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참조할 문서도 없는데 다들 서랍이나 USB 안에 있다라면 근데 그런 거 사실 또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일들 불러갖고 와갖고 막 PPT 만들어주는 거를 오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파일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게 다 원드라이브에 올라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반의 이제 원드라이브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메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있는 메일을 가져가는 그러진 않고요. 메일 서버에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이랑 연동이 되는 거지. 이것이 전혀 네트워크에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를 뭐 어디서 수집을 해가지고 보여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역시나 MS365를 좀 많이 사용하셨을수록 PPT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더 훨씬 좋게 만들어지고 좀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제안했던 제안서라든지
지난달 뭐 영업 실적 보고서라든지 이런 문서가 있어야지 비교해서 지난달 영업 실적 대비 뭐가 좋아졌는지 이런 걸 작성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걸 참조로 해서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PPT 사진 말고도 멀티모달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멀티모달 관련해서도 또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현재까지 이제 공개된 데모로 보게 된다면 채팅과 이런 문서 서비스의 결합 그리고 일정 그다음에 협업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아주 가장 큰 AI 서비스들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는 나도 됐었어 우리 서비스도 됐었어 라는 거 부분들은 단편적으로 사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은.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합쳐져서 했을 경우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채팅으로 나는 작년 매출 보고서랑 비교해서 앞으로 다음 3개월 거를 예측을 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싶어. 파워포인트 10장으로. 근데 이게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문장에 있는 컨셉트를 다 이해를 하고 그 지난번 뭐 영업 데이터, 앞으로 발표할 제안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성격의 문서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걸 다 발표하기 위해서 미팅까지 셋업을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의 일정이 언제 시간이 되는지. 왜냐하면 미팅 하나 설정하려고 해도 그분 언제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뭐 장소도 또 확인해야 되고 자료 작성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뭐 나는 다음 주 정도에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사장님의 빈 일정 확인해서 자료 작성하고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는 정말 사람 수준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그거 하려고 하면 많이 확인해 봐야 되는 건데 진짜. 그렇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와 그렇군요. 이게 멀티모달 이러니까 이미지 투 텍스트, 텍스트 투 뭐 비디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의 맥락을 같이 한 번에 엮어버린다는 게 진짜 멀티모달의 무서운 점이군요. 많은 분들이 또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오픈 AI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거다라고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분명 샘 알트만이랑 일론 머스크가 같이 공동으로 의장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MS가 중간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세력 구도가 요게 지금 어떤 부분인 건지 살짝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앨런 머스크는 완전히 오픈 AI의 손을 뗐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의 지분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넘기면서 사실 앨런 머스크는 다 떠났다고 보면 되고요. 다 청산이 됐군요.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긴 그렇죠. 하지만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초기에 그 오픈 AI 설립 초기서부터 사실은 투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사실 참여를 했고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2019년에 좀 더 오픈 AI의 어떤 GPT 모델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적 투자가 이제 되면서 네. 더 긴밀한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매년 아니면 아주 짧은 주기로 이 오픈 AI 서비스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 플랫폼 안에 연결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챗 GPT 활성화하기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애저에는 이 오픈 AI의 GPT 서비스, 그 다음에 달리, 그 다음에 코덱스 기능들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GPT 기능을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애저에서는 이미 그냥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미 구축이 돼 있었죠. 밖에 알려져 있기로는 뭐 애저를 활용해서 오픈 AI가 개발을 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미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애저에 계속 탑재가 돼서 서비스들이 되고 있었군요. 네네. 사실 근본적인 시작 부분들은 이제 오픈 AI의 어떤 그 초고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이 상당량의 많은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팅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투자나 아니면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의 여부를 떠나서 샘 알트만이 얼마 전에 모 매체와 인터뷰한 걸 보게 되면 저희 회장이신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과의 어떤 믿음 이 사실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 인터뷰 내용에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게 약간 반하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경영진들은 그래 뭘 도와줄까 근데 그러면서 두 회사가 사실은 협력적인 어떤 관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델라 회장님께서 애저를 또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아무래도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도가 워낙 높으시니까 그게 또 잘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티아 나델라 회장은 엔지니어 출신이시고 이런 온라인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 철학적으로 가지고 계신 부분들 그다음에 향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돈을 우리가 얼마나 벌 수 있지 뭐 이런 측면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애저에서 개발을 할 때 그 컴퓨팅 파워 많이 든다. 그다음에 또 비용 엄청 많이 든다. 라고들 많이 기사도 보고 했는데
뭐 많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구체적으로 그 모델을 딱 만드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든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의 어떤 크기라든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투입된 돈이 한화로에 한 133억 원? 기본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데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사실 저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건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고 만들어 줄 테니 돈을 네. 내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무슨 이제 ERP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처럼 이게 소프트웨어니까 돈만 좀만 내면 우리가 당신네들을 위한 전용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다라든지 그렇게 영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거는 엄청난 자원을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쉽게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과 엄청난 돈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파인 튜닝 할 때도요. 그때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까? 무료는 아니죠. 파인 튜닝도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서 파인 튜닝을 하실 수가 있고 시간당 과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결정이 되고요. 뭐 시간당 이제 84불로 되어 있으니까 환율 계산하시면 한 10만 원. 근데 물론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되나 3시간이 걸릴지, 네. 4시간이 걸릴지 뭐 그거는 이제 데이터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의 기사를 들고서 이렇게 찾아가서 하면은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 대충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데이터의 사이즈, 그 다음에 뭐 규모,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예측이 예를 들어 뭐 수시간입니까? 아니면 수일입니까? 아니면 수주가 될까요? 뭐 글쎄요, 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수주나 수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몇 시간. 네, 그래요? 근데 그 나온 결과를 또 이제 한번 또 보셔야 될 거잖아요. 접근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네요. 다들 시도해볼 만하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싫어. 네. 안 쓸 거야. 만 아니면 예, 만 아니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접근하는 AI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그라운드업해서 만든다고 하면 비용도 들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바로 있는 서비스를 가져다 쓰게 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고 네. 그리고 전문 분야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거지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게 그 회사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럼요. 네. 가져 쓰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의 국내 많은 기업들은 자체 솔루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과거에는 충분히 그런 일이 가능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초거대 AI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생각을 전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빌려 쓰는 AI가 이거는 내 거 아니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사실은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빨리 빌려 써서 내 비즈니스에 빨리 접목을 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최소 막 몇 달이 든다거나 뭐 꽤 많은 돈이 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네요. 구글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 같은 킬러 서비스 발표를 못하니까 이번에 발표를 한 게 우리 개발자들 많이 지원해줄게 이런 발표들을 했더라고요. MS도 분명히 생태계 구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개발자 지원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선 일을 해왔습니다. 새로운 생태가 시작점이 저희는 이제 개발자분들 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개발 도구들, 그 다음에 다큐먼트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픈소스 측면에서 현재 AI 기술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오픈소스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저희가 사용하는 딥스피드라는 어떤 딥러닝 라이브러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오픈소스화 돼서 이미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시간을 단축하거나 뭐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시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애저 오픈 AI 같은 서비스도 나는 AI 전문가나 언어 모델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만드는 기업용 프로그램에 이런 언어 모델을 결합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API를 통해 가지고선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챗 GPT도 애저에 붙어 있는 겁니까? 네, 붙어 있습니다. 지금 프리뷰 단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승인을 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픈AI 스튜디오라는 걸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본다든지 그 결과를 본다든지 이런 걸 이제 개발자분들이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챗GPT 쓰는 거랑 그 애저에 붙어 있는 챗GPT가 뭐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뭐 좀 차이가 있나요? 그 모델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GPT 3.5의 챗 GPT 기능을 가져와서 모델을 조금 바꿔서 터보 모델, GPT 3.5 터보 모델이라는 것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챗 GPT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GPT-4 버전도 그러면 나중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오늘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현재 나와 애저 위에 올라가 있는 챗GPT 기능은 GPT 3.5 기반의 챗GPT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뭐 벌써 우리나라 회사들에서 마이리얼트리 뭐 굿닥 3.3 이런 데서 벌써 챗GPT 갖고 와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갖다 쓰는 거랑 애저에서 쓰는 거랑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이제 오픈 AI사도 API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사내 시스템과 연동이 되느냐 그러려면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같은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회사 내부망 연결이라든지 또 중요한 부분들은 SLA라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즉 제공하는 그 신뢰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하게 되면 99.9%의 가용성을 보장받는다든지 그리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리스폰시블 AI라고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욕설을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우리가 기업이 의도치 않은 말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폰시블 AI라는 기능들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챗 GPT에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픈 AI 서비스를 API 형태로 가입을 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기업이라면 뭐 이런 보안이라든지 왜냐면 자기 데이터들이 사실 노출되거나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안,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가용성, 리스폰시블 AI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용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가 사실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미 챗GPT도 막 헛소리는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그것과는 또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차별화가 됩니다. 오픈 AI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답변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학습 자체가 상당히 그 점잖은 데이터 위주로 약간 톤 다운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는 회사가 오픈 AI에 그냥 일반적인 서비스 썼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어라고 물어봤는데 경쟁사의 아이스크림 이름을 댔을 경우에는 그 아이스크림 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죠. 질문에 따라서 가중치를 잘못 주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를 영위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잘못된 답변이라든지 편견, 오해 요지가 있는 부분들이 나갔을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리스폰시블 AI라고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기술적인 내용이라 그렇긴 하지만 앞뒤에 그런 답변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의 필터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필터가 그냥 필터가 아니라 그건 역시도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필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짜 부적절한 질문에 차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답변이 혹시라도 이렇게 만들어졌더라면 그 답변이 오해 요지라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답변 자체를 변환 또는 순화 내지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기업용 서비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폰시블 AI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엔진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공급하시거나 기획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픈 AI 서비스를 쓰시는 거를 사실 저희가 권장드리는 이유도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오픈 AI API를 직접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보다 옵션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예. 내가 뭔가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값이 하나 더 있어서 내가 좀 안전 장치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예를 들어 고객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겨서 학습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데이터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를 쓴다고 해서 그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모델을 학습 개선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데이터는 고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고객이 어떤 그 챗 GPT상에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모델을 개선하거나 모델을 바꾸는데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두 가지 학습용 데이터와 그다음에 추론, 프롬프트용 데이터를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학습을 만약에 파인 튜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아예 삭제까지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희가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잘못된 사용이라든지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30일간만 데이터를 저장을 했다가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당연히 모든 고객사의 소유이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보거나 그럴 때 그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클라우드에 사용 올라가 있는 데이터들이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처리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사실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시는 고객분들이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와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외부 감사 이런 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객의 데이터에 함부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네.